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다가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낯익은 무리가 회사 로비에서 진을 치고 있더라고요. 글쎄 이 회사 대표가 내 조카라니까. 당신들 나중에 다 후회한다니까. 그냥 지나쳐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더니 바로 알아보고 달려들더라고요. 어머나, 우리 승우 아니니? 드디어 왔네. 경비, 여기 좀 보라고. 우리가 이 회사 대표에 무슨 일들이세요? 우리가 뭐 못 올 때 왔니? 그래도 너무 당당하게 와 계시니까 제 기억이 왜곡됐나 싶을 정도네요. 로비 직원들도 난감한데 저를 보더라고요. 순순히 돌아갈 것 같진 않아서 일단 데리고 대표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임마. 네가 우리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제가 뭘 어떤 식으로 말했는데요? 뭐? 용건이 뭔데 남의 회사까지 찾아오셨느냐 물었습니다. 제가 일과가 바쁩니다. 얼른 말씀하시고 가시죠. 아니, 우리가 가족인데 그냥 보러 오지도 못하냐? 제가 회사 대표로 성공했다는 소문이 돌자 어떻게 알고 오는 건지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온갖 동창들은 물론 별하별 연락이 다 왔죠. 혹시 회사에 정수기 나야 하잖아?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려면 보험도 들고 해야 할 텐데. 그렇지? 한두 번 황당한 연락을 받은 것도 아닌데 친척들이랍시고 회사로 들이닥친 걸 보니 그중 가장 황당하더라고요. 그래 승호야, 너무 그러지 마. 우리가 뭐 너를 살뜰히 챙겨주진 못했어도 네가 우리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떵떵거리고 살겠니? 글쎄요. 고모랑 삼촌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으면 좀 더 빨리 떵떵거리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건 우리도 갑자기 형 돌아가시고 조카를 떠맡게 됐잖아. 형 재산을 우리가 왜 가져갔겠어? 너 키우는 데 쓰려고 한 거지. 그래. 그래서 너 우리 집이랑 삼촌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그 돈을 다 저를 위해서 쓰셨다고요? 제 말에 두 분 다 아주 잠깐 할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다 다시 뻔뻔한 얼굴로 고모가 먼저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너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래서 저 내보내자마자 새 집부터 사셨군요. 뭐? 삼촌도요. 저 쫓아내자마자 이사 가셨던데요? 아니, 우리가 뭘, 널 언제 내쫓아? 솔직히 20살 됐으면 남의 집 살이는 끝내야지. 서로 힘든 일이잖아. 염치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요. 염치라는 게 있지. 그러면서 두 분을 빤히 보니 둘 다 또 발끈하더군요.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게 뭐, 우리 잘못이냐? 두 분 잘못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왜 이러는데? 우리도 할 말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오늘 저를 왜 찾아오셨냐는 겁니다. 그제야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고모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너까지 키우느라 돈을 참 많이 썼어? 그럼 집은 어떻게 사셨는데요? 예, 집은 살 때가 됐으니까 산 거고.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 돈으로는 집 사셨고 저 키워준 돈은 따로 받으셔야겠다. 그게 우리가 그때 돈을 많이 써서 지금 사정이 좀 그래서 그래. 넌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이에 우리 가세가 다 기울었다 이거지. 그러니 네가 사람이면 염치가 있으면 우리한테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 난 네가 크게 될 거라고 믿었어. 자고로 크게 되려면 고난과 역경이 따르는 법이잖아. 그 고난과 역경을 본인들이 줬다는 건 모른 척 저한테 키워준 값을 달라고 왔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친척들이 했던 일을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건 고모였어요. 고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한테 그랬죠. 걱정할 거 없어. 고모랑 가자. 그러자 삼촌이 고모의 손을 잡으려는 제 손을 낚아챘어요. 아니지, 나랑 가야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뭐긴. 지금 누나 혼자 형 돈 다 먹겠다는 거야? 조용히 하네? 애 들어. 아, 그러니까 왜 혼자 욕심을 내? 반반씩 해, 반반씩.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죠. 어린아이였다고는 해도 곧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였어요. 고모 삼촌 집을 전전하며 살았다 보니 더 아빠랑 살던 집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런 적도 있어요. 고모, 나 아빠랑 살던 집으로 갈래요. 혼자 살 수 있어요. 제 말에 고모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빠랑 너랑 살던 집? 그 집이 그대로 있을 것 같아? 저는 놀라서 고모를 봤지만 고모는 가소롭다는 듯 그랬어요. 너는 이제 우리 말을 잘 들어야 살아남는다. 이 말이야. 너처럼 부모 하나 없는 애를 이렇게 받아주는 착한 친척들이 어딨니? 우리가 안 받아줬으면 넌 고아원행이라고. 알아? 그때부터 잔뜩 주눅 들어서 고모 삼촌 말만 따랐어요. 그렇게 중학교까지는 다녔는데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두 분이 작당 모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명절에 모여서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쟤 기숙사 있는 학교로 보낼까 봐. 누나, 알아본 데 있어? 좀 멀리 보낼까 봐. 주소는 어쩌고. 우리 시누이 지방에 살잖아. 그렇게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지방 고등학교로 내쫓겼어요. 사실상 내쫓겼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내가 살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지방 인문계 고등학교라 공부하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고모 삼촌은 생색만 냈어요. 전화에서는 기숙사 좋지 않냐, 한 학기에 기숙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느냐면서요. 다른 애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집에도 가던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했어요. 솔직히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만 하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고 한다는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전교 1등도 수시로 했어요. 그러나 자랑할 데가 없었죠. 아무도 궁금해하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대학까지 붙은 뒤 고모 삼촌에게 합격증을 내밀었어요. 저 대학 등록금 좀 주세요. 두 분이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대학 등록금이라니. 우리가 그것까지 해줘야 돼? 그러게 말이야. 지금껏 먹고 입혀 키워줬으면 우리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냐? 우리도 자식이 있는데 어떻게 니 대학 등록금까지 돼? 아빠랑 저랑 살던 집 판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말하는 본세 좀 봐. 그 돈이 지금까지 있을 것 같아? 너 먹고 자고 한 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너 그 돈 믿고 이렇게 당당한 거야? 솔직히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차분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빠가 남긴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까? 살던 집의 시가부터 회사 가치까지 다 따져보니 아무리 낮게 잡아도 최소 10억 이상이었겠더라고요. 그 돈, 제 돈이었잖아요. 뭐야 임마? 그럼 우리더러는 자선 사업이라도 하라는 거야? 가족이라면서요. 가족 먹이고 입히는 게 자선이에요? 그때도 삼촌은 당황한 듯 한동안 눈만 깜박거렸어요. 그러자 고모가 냅다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우리도 황당하니까 하는 소리지. 그 돈이 뭐 얼마나 된다고? 우리가 너 키우는데 다 쓰고도 한참 부족했다고. 그런데 네가 당당하게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잖아?
이제는 우리 집에 더 올 곳도 없다. 나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동안 편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감사한 줄도 모르지? 그러니 와서 이런 행패나 부리고 있지? 언제는 제가 두 분 집에서 제대로 산 적은 있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두 분 집 오가면서 방 안쪽에 라꾸라꾸 침대 하나 펴놓고 잤잖아요. 이 자식 이래도 큰 소리네. 그래서 진짜 나가 살겠다고? 돈 한 푼 없이? 우리 아빠가 남긴 돈 진짜 다 썼어요? 그거 제 돈 훔친 거예요. 양심이 있으시면 저 방 얻을 보증금이라도. 그때였어요. 삼촌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죠. 저는 그 길로 두 분 집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얼마 없는 용돈 모았던 걸로 고시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그 해 붙은 대학은 못 갔죠. 그때부터 몇 년은 돈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의 감을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래도 결국 대학에 갔어요. 처음 붙었던 그 대학 그대로요. 뒤늦게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비록 아버지의 재산은 끝내 되찾지 못했지만 차라리 이 편이 더 낫다 싶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온전한 내 것들만 쌓아가자 생각하니 이제는 못할 게 없다 싶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는 내내 사업을 구상을 했었고 크고 작은 실패와 수정을 통해 지금의 사업을 시작했어요. 설립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적자 전환이 된 것도 기특한데 5년쯤 지나자 수백억 매출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도 말렸어요. 일단 취업해서 일을 좀 해본 뒤에 하는 게 어떻냐. 그러다 취업할 시기도 놓치고 망하면 어떡하냐. 다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더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바로 회사를 설립한 건 다 아빠의 영향이었거든요. 아빠가 생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다 지원해줄게. 아빠는 원래 취업 말고 사업이 하고 싶었거든. 잘할 자신도 있었고. 근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봐라. 지금 하는 사업이 그때 구상한 사업이야. 잘 되잖아. 괜히 시간만 미룬 거지. 너도 내 아들이라 감이 딱 올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는 무작정 하고 보는 거야. 실패는 젊을수록 좋거든.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는데 크면서 그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설립한 건 다 아빠의 영향이었어요. 비록 아빠의 물질적인 지원은 못 받았어도 정신적인 지원은 팍팍 받았던 거죠.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부터는 늘 아빠랑 둘이 살았는데 비록 엄마의 사랑은 못 받았어도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그걸로 먹여 살렸으니까 나도 아빠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시작은 혼자 했지만 회사 초창기부터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사업적인 감각을 믿은 친구 한 놈도 초창기부터 돕겠다며 합류했었고 첫 사무실이 있던 건물 경비 아저씨도 2년이 됐죠. 시작은 남의 건물 경비 아저씨였지만 지금은 우리 건물 경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업 초기에 제가 하도 퇴근을 안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자꾸 뭘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젊어도 밥은 먹고 해야지. 밥. 그러면서 어떤 날은 만두 한 팩을 가져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짜장면을 시켜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저씨, 월급 얼마나 받으신다고 이런 걸 사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먹을게요. 아들 같아서 그래. 끼니 안 챙겨 먹고 일하다가는 젊은 사람도 골로 가는 법이야. 아저씨는 꼭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가 보내준 사람 같아요.
야, 그렇게 고마우면 꼭 성공해서 자네 회사 경비시켜줘. 그럼 내가 그때도 아버지처럼 자네 회사를 지켜줄게. 그때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회사 경비 부장님으로 모셔가겠다고 하자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아니지. 그냥 경비가 아니라 경비 부장이야? 회사가 꽤 커요. 경비를 총괄하는 부장도 필요해서요. 아저씨가 해주시면 딱일 것 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결국 성공을 하네. 아저씨가 밥 챙겨주신 덕분이에요.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제 경영 원칙 중 하나가 직원 간의 평등함이었어요. 직급의 차이는 있어도 차별은 없다는 것. 그러니 경비 아저씨라도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인사 잘해라. 회사 분위기는 인사 한 번에서 시작된다 그랬더니 정말 회사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중 우리 경비부장님의 공이 아주 컸어요. 경비부장 되고 월급이 훨씬 많아졌다면서 출근하는 직원들한테 사탕도 돌리시고 청소 직원이 있는데도 청소까지 도와주시고 그러니 특히 로비에서는 늘 웃음꽃만 피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친척들이 와서 난동을 피운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우리 집 재산이란 재산은 다 빼앗아 놓고는 모른 척했던 친척들이 내가 수백억 회사의 대표가 되자 키워준 값을 달라며 찾아온 겁니다. 네가 크게 될 줄 믿었다나 뭐라나. 더는 못 들어주겠기에 저는 혹시나 올지 모를 이날을 위해 준비했던 버튼을 눌렀어요. 한쪽 벽면을 천장부터 바닥까지 가리고 있던 커튼이 양쪽으로 젖히자 커다란 아버지 사진이 나왔어요. 순간 친척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랜만에 뵙죠? 우리 아버지요. 어머, 넌 회사에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니? 직원들 놀라겠다. 특별한 손님들 왔을 때만 보여주려고 걸어놨죠? 우리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아니지,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많이 오가는데 돌아가신 분 사진은 좀... 삼촌, 왜 우리 아버지 사진을 못 보세요? 커다란 게 눈 딱 마주치는 것 같고 좋지 않아요? 너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때였습니다. 제가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자 아버지 사진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친척들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어머, 저게 왜 저래?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한 번씩 저렇게 감정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깨지는 걸로 해놓긴 했는데. 뭐? 가끔 못마땅한 손님들이 오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세요? 야, 그래도 우리가 네 아버지 동생들인데 왜 못마땅해? 어? 전에요. 거래처 사장이랑 여기서 회의하는데 아버지 사진이 커튼 뒤에서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그 거래처랑 계약을 좀 미뤘는데 계약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왜? 도산 직전인 회사였어요. 대표가 어차피 망한 김에 우리한테 받을 계약금만 먹고 튀려고 한 거죠. 아버지 아니었으면 큰 손이 났을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근데 오늘 또 왜 이러실까? 너 지금 우리가 너한테 무슨 손이라도 끼친다 이거냐? 저 내쫓으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 못 하시죠? 뭐? 저 키운 값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다 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줄 돈 없다면서요. 대학 등록금이고 반값이고 한 푼 못 준다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한 게 두 분 아니에요? 아휴, 우리가 그랬다고? 제 유산은 꿀꺽하셨어도 그걸로 퉁친 줄 알았는데 이제는 키운 값을 달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도 노하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솔직히 너, 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얼만 줄도 모르잖아. 막말로 없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네 아버지가 노하긴 뭘 노해? 너 일부러 쇼하는 거지. 안 되겠다. 다들 들어와. 다 들어오라고. 고모 삼촌의 식구들까지 다 대표실로 쳐들어오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뒤에 서자 고모는 더 기세등등하게 말했어요. 웃기지 마. 저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화를 내?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제 방문이 벌컥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고모는 비명을 질렀고 삼촌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 누나도 보여? 내가 보는 게 진짜 형 맞아? 넌 눈깔이 뭐 뒤통수에 달렸어? 진짜 오빠잖아. 형, 말도 안 돼. 형이 왜?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친척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대체 뭐 하는 거냐? 왜 내 아들 회사에 때로 몰려와 소란을 피워? 말도 안 돼. 형이 왜 저기서 나와? 얘들아, 여보, 보여? 보이냐고. 다들 보인다고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내 재산 다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한테 이러고 싶냐? 형이 어떻게 여기에 돌아가셨잖아요. 너 어릴 때 내가 똥기저귀 다 갈아주면서 키웠는데 잊었냐? 들어서 알죠. 저랑 형이랑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지. 그래서 네가 철이 없긴 했지. 그래도 이제 이만큼 컸으면 언제까지 막내는 아니잖아. 형, 저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네가 왜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게 설마 내 아들 키워서 그런 거라고? 아니지. 그건 아닌데. 너 내 재산 다 가져갔잖아. 그 돈을 가져갔으면 내 아들 대학 정도는 보냈어야지. 형, 누나도 가져갔어요. 엄연히 따지면 누가 좀 더 가져갔을걸요? 아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아버지 재산 얘기를 술술들 하더라고요. 아니야, 똑같이 가져갔어. 오빠 진짜야. 똑같이 가져갔다고. 내 재산이 얼추 잡아도 10억이 넘을 텐데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내 아들 대학도 안 보냈어. 내 아들이 혼자 노가다 뛰면서 돈 벌어서 대학 간 건 알고들 있냐? 노가다를 뛰었다고요? 그간 연락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몰랐지. 너는 그럼 우리한테 말하지 그랬어. 말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에요? 내쫓으셨잖아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요? 아버지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세요? 진짜 형 귀신이라도 되는 건가? 그러자 고모가 팔꿈치로 삼촌의 허리춤을 쿡 찌르더라고요. 조용히 해. 자기가 귀신인지 모르는 것 같아. 얌전히 보내려면 조심해야지. 아우. 두 사람이 속닥거리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어요. 너희들 내가 우습지? 오빠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오순이 내 아들을 그렇게 대했겠지. 감히 내 아들을 대학도 안 보내고 집에서 내쫓아? 내 돈 내놔. 내 돈. 아버지가 호통을 치자 친척들이 전부 쪼그려 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가 돈이 있었으면 여길 찾아왔겠어? 막말로 우리가 염치가 없겠냐고. 우리도 염치 있어. 근데 오죽하면 왔겠어. 사정이나 말해봐. 그렇지? 우리 오빠가 그렇게 박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 오빠. 우리가 오빠 재산 나눠 가진 건 맞아. 근데 어디까지나? 우리도 갑자기 조카를 떠안게 됐으니까 원래는 그 돈으로 오빠 아들 잘 키우고 대학도 보내고 하려고 했지. 나는 장가 갈 때 뭐라도 해서 보낼 생각이었어. 처음엔 진짜 그랬다고요. 그래서 내 아들한테는 재산 얘기를 한 번도 먼저 안 꺼냈고 애가 어렸잖아요. 나중에 크면 다 크면 말하려고 했는데
얘가 먼저 우리한테 재산을 훔쳐갔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발끈한 거지. 결국 말 안 했다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니들 형편 뭐 어떤데? 그래 오빠. 야, 너 새치기 하지 마. 나 먼저 말할 거야. 오빠, 그 돈으로 우리 집도 늘리고 그랬는데. 집을 늘려? 내 아들은 니들 집에서 방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던데? 그게 아무래도 얘가 나가고 나서 산 거라서. 돈은 진지게 챙겼을 텐데. 우리 아들 데리고 살 때 진지게 옮기지 그랬니? 왜? 그러면 니들이 내 아들 유산 꿀꺽한 거 들킬까봐? 아니지, 그게 나도 오빠 잃고 정신이 없었지. 갑자기 객식구도 늘고 해서.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근데 그 돈 다 어디다 날려먹고? 박서방이 사업하겠다고 다 날려먹었어. 집까지 담보 잡아서 날려먹는 바람에 온 식구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내 아들 돈으로 내 아들은 안 키우고 지들 배만 불렸구만. 그래놓고 감히 내 아들을 찾아와? 오빠. 너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삼촌을 가리키더라고요. 형, 난 다른 건 아니고 투자를 잘못해서 훌쩍 날려먹었어요. 투자? 네. 난 절대 사업 같은 건 손도 안 댔는데 투자를 너무 거금을 하는 바람에. 너도 내 아들 돈으로 집을 바꿨다던데? 그것도 다 옛말이죠. 투자하면서 구멍난 거 메꾸다가 지금은 집도 전세 살아요. 근데 왜 내 아들을 찾아왔는데? 설마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받을 키워준 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형, 솔직히 그건 없죠. 없는데. 없는 거 알면서 왜 자꾸 내 아들 주머니를 털려고 해? 보니까 니들 자식도 다 컸구만. 저기 큰애는 대학 다니겠네. 오빠, 우리 첫째 기억하지? 맞아. 얘 대학도 갔는데 내가 등록금 줄 돈도 없어. 그래서 이면수심하고 온 거야. 그래, 맞아. 오빠 재산 다 먹고 오빠들한테는 한 푼 안 줬어. 그래도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 보내줬잖아. 기숙사에서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게. 거기서 공부해서 대학에는 붙었더라. 그렇지? 그렇다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군 건 아니야. 그러면 뭐해? 그 대학에 못 갔는데. 아닌데, 갔던데. 그건 내 아들이 노가다 뛰어서 간 거고. 오빠, 진짜 왜 그래요? 오빠 아들 회사 매출이 얼만 줄이나 알아? 수백억. 오빠가 우리한테 남겨준 건 20억 정도였지만 그게 어디 비교가 되냐고. 우리 덕분에 얘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성공한 거라니까. 얘도 나중 되면 다 고마워할걸? 저도 몰랐던 아버지 유산 금액을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금액을 정확히 듣고 나니까 더 기가 차더라고요. 고모라는 게 참 할 말이다. 응? 그냥 살아도 고난과 역경이 몰아치는 게 인생인데 그 고난과 역경을 니들이 만들어줬다 이거지? 참 자랑이다. 자랑이야. 하여튼 누나는 참 말주변도 없어. 형,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 보니 형편이 이렇게 됐고 그러니 조카가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죠. 네 첫째 아들 국제학교 다닌다던데? 예? 그건 또 어떻게 하셨대? 진짜 귀신이네. 투자망에서 돈이 없으면 자식 교육이라도 분수에 맞게 시키던가. 국제학교 보낼 돈은 있는데 왜 조카 주머니를 털어먹으려고 해? 아니, 형도 아실 거 아니에요. 국제학교가 돈이 좀 들어요? 둘째도 보내야 하는데 이대로는 돈이 없으니까. 니들 돈 없는 게 내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냐? 순간 모든 친척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들어는 줬다만. 그래, 내가 내 아들 앞으로 남긴 유산만 20억이었는데 내 아들은 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노가다를 뛰어야 했느냔 말이야. 내 아들이 왜 그렇게까지 고생해서 대학에 가야 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내 아들이 이 회사를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알아? 사무실 한 칸 월세를 빌려서 시작했어. 나는 내 아들한테 약속했었다. 네가 뭘 하고 싶든 아버지가 지원해 줄 거라고. 네가 취업 말고 사업이 하고 싶거든 무조건 하라고. 너는 날 닮아서 감이 있을 거다. 내가 다 해준다 그랬었어. 그 돈이 내가 가면서 남긴 그 20억이라고.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내 아들을 키워줬으면 내 아들도 그 정도 보상도 안 했을까? 근데 너희들은 감히 내가 내 아들한테 남긴 재산을 훔쳐갔잖아. 도둑이잖아. 감히 도둑들이 겁도 없이 내 아들 회사에 쳐들어와? 그것도 네 자식들을 다 데리고? 내가 저 세상 사람이라고 힘이 없을 것 같냐? 내가 네 자식들 앞길 한번 막아봐? 자고로 한 맺힌 귀신이 못할 일은 없는 거다. 아냐? 그러자 쪼그려 앉은 채 울던 고모딸이 새파래진 얼굴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큰아빠 진짜 귀신인가 봐. 어? 그렇잖아. 살아계실 리가 없다며. 맞다. 그렇지. 그러자 같이 울던 삼촌 아들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우리 다 뭐에 씌인 것 같아. 뭔가 이상해. 형, 혹시 우리 올까봐 아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식 끔찍하지? 난 내 아들이 더 끔찍하다. 한 번만 더 내 아들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너희 자식들 안위까지 각오해야 할 거야. 그러자 친척 동생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울면서 뛰어나갔고 고모랑 삼촌도 거의 뭐 개거품을 물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모두가 도망쳐 나간 뒤 아버지 분장을 한 경비부장님이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셨어요. 다 간 거지? 네, 수고하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제 곁으로 앉으시더라고요. 와, 진짜 간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 잘하시던데요? 진짜 신기하네. 나를 진짜 돌아가신 대표님 아버지라고 믿잖아? 제가 그랬잖아요. 믿을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뭐에 홀린 사람들처럼 나하고 대화까지 하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말을 그렇게 주고받기까지 할 줄이야. 그런데도 잘하시던데요? 나도 모르게 아주 집중했던 것 같아. 순간 진짜 화가 나더라고. 그제야 우리는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속상했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아이, 그 아픈 얘기를 어떻게 기억을 못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데. 사실 경비 아저씨를 처음 본 날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빠. 제가 대뜸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라고요. 나요? 아빠. 그때 저도 뭐에 홀린 사람처럼 경비 아저씨한테 다가갔었어요. 그런 뒤 아저씨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죠. 아빠, 다 지금 꿈꾸는 거야? 왜 이제 왔어? 왜? 난 늘 혼자였단 말이야. 처음에는 뻣뻣하게 굳어있던 아저씨가 제 등을 두드려주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자네 아버지랑 닮았나? 저는 한참이나 경비 아저씨 품에서 안겨 울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3층에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장이죠? 네. 퇴근하고 한잔할까? 그날이 경비 아저씨랑 처음으로 술잔을 주고받은 날이에요. 왜 그렇게 울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랑 정말 닮으셨어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었어? 착각은 아니고?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걸 아는데도 살아계셨는지 하고 착각할 정도로 닮으셨어요. 비로소 홀로 서기를 시작한 그때
아빠랑 똑같이 생긴 경비 아저씨를 만난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닮았다니 나도 신기하네. 저도요. 뭔가 좋은 신호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제가 사업한다고 했으면 분명 좋아하셨을 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겠다고 한 발을 떼자마자 아버지랑 똑 닮은 분을 뵈니 놀랐던 것 같아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신뢰는 무슨? 너무 서럽게 울어서 내 가슴이 다 찡했네. 나도 그 순간 내가 어디 숨겨둔 아들이 있었나? 내가 기억 상실에 걸렸나 하고 생각했다니까? 아니실 겁니다. 제가 혼란을 드렸네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아프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는 더 어릴 때요. 사실 어머니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더 애틋하겠네. 네, 모든 걸 아버지랑 같이 했거든요. 처음 목욕탕에 같이 간 것도 아버지,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버지였고요. 그럼 아버지 잃고 어디서 지냈어? 친척집을 전전했어요. 어느 곳 하나 제 방이나 제 공간은 없었지만 그냥 살았어요.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인연을 튼 게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경비 아저씨가 자꾸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차렸을 땐 제가 경비부장으로 모시고 갔죠. 그 후로도 시간 될 때마다 경비부장님과 점심도 먹고 일 끝나고도 술 한 잔씩 하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버지 기일이에요. 뭐?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기일이 별거 있나요? 이렇게 믿을 만한 분과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추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긴 아버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갔다는 친척들은 아버지 기일도 안 챙기나? 서로 연락처는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네요. 아마 안 챙기는 거겠죠. 아니면 저랑 끝까지 엮이고 싶지 않다거나. 친척들을 너무 적대시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너무 미워해도 내 속이 아픈 법이야. 이제 미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분명 그럴 사람들이니까요. 아버지 재산을 전부 다 가져갔거든요. 저 내쫓자마자 집도 샀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길 바라진 않겠죠. 끝까지 발뺌하고 싶을 테니까요. 친척들에게 배신까지 당하고 그 어린 속이 말이 아니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뭐가 괜찮아? 제 마음의 상처라는 게 말이야. 눈에 안 보여서 더 위험한 거야.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얼마만큼 났는지가 보이는데 마음은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길에 경비 나부랭이랑 앉아서 술 한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새 잊으셨어요? 아저씨, 우리 아버지랑 진짜 똑같이 생기셨어요. 이렇게 앉아서 술 한잔 나누고 있으면 꼭 돌아가신 아버지랑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술 가르쳐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랑은 엄마 기일에 이루고 있었겠죠. 아, 참, 그랬지? 혹시 아버지 사진이 있어? 나는 영 실감이 안 나서 말이야. 아저씨는 당연히 그러시겠죠. 사진 보여드릴까요? 너무 놀라실까봐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줘. 도대체 얼마나 닮은 건지. 사진을 본 경비 아저씨가 본인 얼굴을 만져보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 아니, 무슨 내 얼굴을 갖다 입혀놓은 것 같아? 그리고 며칠 뒤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혹시 몰라서 나한테 잃어버린 형제가 있나 찾아봤거든? 네? 없어. 진짜 없대. 없겠죠. 저희 아버지는 동생들도 둘이나 있다니까요. 우리 친자 검사 한번 안 해볼래? 진짜 친자일까봐요. 내가 사진 보고 나니까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이 안 와.
아무래도 우리가 출생의 비밀로 엮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국 경비 아저씨의 간청으로 친자 검사까지 해봤지만 우리의 친자 결과는 당연하게도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본인이 더 신기해하셨죠. 그러다 회사가 잘 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별의별 부탁을 다 받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친척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즈음에는 바빠서 아저씨랑 술 한잔을 못하다가 오랜만에 한잔하던 날이었어요. 그 정수기 파는 친구는 어떻게 됐어? 이미 다 설치해서요. 우리 집이라도 하나 해줘야 하나 싶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받아주면 답 없어. 그냥 싹 잘라내. 넌 뭐 받고 자란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마음만 약해? 받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나는 받고 자란 게 없으니까 뭐라도 줘야 하나 싶은가 보죠. 하긴 이제 네가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너도 장가 가야 하니까 잘 퍼주면 또 자식들이 받겠지. 그럼 우리 친척들은요? 나랑 쏙 뺀 네 아버지 재산 몽땅 훔쳤다는 그놈들? 네.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요. 그래도 줘요? 아저씨가 잔에 남은 술을 털어넣으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걔들이 어디까지 할 것 같은데? 제 집은 모르니까 회사로 찾아올 수는 있겠죠. 그래? 그럼 우리 재밌는 것 좀 해볼까? 네? 그 작전은 경비부장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사진으로 떨어져도 안 깨지는 액자를 해오시더니 벽에 거시더라고요. 와, 이 회사 창립자 같네요. 직접 달아놓으시고는 너무 크다며 본인이 더 당황하시더라고요. 아니면은 벽이랑 같은 색깔로 커튼을 달아야겠다. 내 버튼 누르면 싹 열리는 걸로. 봉이가 갈라지듯이 가운데로 딱 열리게. 그래서요. 그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제부터 아버지 사진이 부적 같은 게 되는 거지. 좀 전에는 홍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홍해의 기적은 성경 아닌가? 근데 부적이라니요. 좋다는 건 다 내려놓은 거지. 친척들이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내 아버지 사진이 선악을 가른다고 알려주는 거야. 이상한 거래처가 오면 우리 아버지 사진이 바닥으로 뚝 떨어진다고. 그 정도로 잘도 도망가겠네. 우리 친척들이 바보도 아니고 믿게 해야지. 어떡해요. 아저씨라면 믿겠어요? 내가 있잖아. 네? 날 활용해야지. 자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긴 나. 처음에는 이게 통할까 연습할수록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때? 아버지 같았어? 저 지금 완전히 착각했잖아요. 진짜 우리 아버지 같았어요. 그렇지? 그렇다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게 굉장한 힘인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니까 목소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좀 됐으니까 다들 정확히는 기억 못할 거야. 정확히 기억한다고 해도 속을 것 같아요. 말투는 어때? 말투도 딱히 거슬리는 건 없었는데. 아버지가 서울 분이라며 나도 서울 사람이야. 딱히 사투리 더 없고 그러니 웬만하면 비슷하겠지. 그때부터 저는 직접 대본도 쓰고 상황 연출까지 미리 생각해둔 뒤 경비부장님과 같이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디어를 합치니 점점 더 그럴싸한 연출이 나오더라고요. 부장님, 여기로 나오시면 조명이 여기서 은은하게 얼굴을 비출 거예요. 밑에서부터 은은하게 비추면 진짜 그럴싸하겠다. 보고 바로 도망가겠죠? 도망 안 가도 뭐 내가 알아서 해볼게. 도망 안 가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들켜도 모양 빠지잖아요. 모양이 빠질 건 또 뭐야? 그냥 쇼 좀 했다. 뭐 그러면 되지. 니들이 오죽 싫었으면 내가 이런 쇼까지 했겠냐? 그러니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야지. 그래서 사실은
친척들이 우리 회사 로비로 몰려온 걸 보고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드디어 쇼타임이구나 싶더라고요. 친척들이 저를 알아보기 전에 경비부장님께 문자부터 보냈죠. 부장님, 그날입니다. 우리는 신호였거든요. 제가 그날이라고 보내면 부장님은 그동안 우리가 같이 준비했던 복장과 분장을 마치고 등장하는 시나리오였죠. 물론 부장님이 준비될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끌어야 했어요. 친척들과 티격태격 말을 주고받다 보니 경비부장님께 준비가 다 됐다는 답이 오더라고요. 이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커튼이 걷히면서 아버지 사진이 나타날 거고, 한 번 더 누르면 아버지 사진이 뚝 떨어지고 준비해둔 대사를 하는 게 시나리오였죠. 그리고 아버지 분장을 한 경비부장님이 등장하면 끝. 놀랍게도 이 모든 시나리오가 우리 뜻대로 척척 진행되더라고요. 그렇게 친척들을 주랭랑치게 만든 뒤 경비부장님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인사해, 우리 집사람. 안녕하세요. 갑자기 끌려오는 바람에 아무 준비를 못했어요. 다음에 뭐라도 보내겠습니다. 그러실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인생이 살맛난데요. 다 대표님 덕분이잖아요. 부장님이 그러세요? 예, 은퇴하고 또다시 부장님으로 불릴 날이 올 줄은 몰랐대요. 이 사람 원래는 대기업에 있었거든요.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회사 고문 자리도 제안드렸는데 경비가 좋으시다고 하시네요. 좋대요. 대표님처럼 자기 알아봐준 사람의 회사를 지키는 일인데 어떻게 안 좋냐고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닮았어요? 네, 정말 똑같으세요. 이리 와 앉아요. 밥 줄게. 입에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저희 사무실 생활할 때도 한 번씩 도시락 싸주셨잖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덕분에 한 번씩 집밥도 먹고. 좋았습니다. 난 요즘도 싸주겠다고 하는데 남편이 대표님 바쁘시다고 드실 시간 없는데 괜히 마음만 무거울 거라고 해서요. 사실 회사에서 밥 먹을 시간이 많지 않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남편한테 슬쩍 들었거든요. 아버지 재산 훔쳐간 친척들이 회사로 왔다면서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다 자식들이 받는 건데. 안 그래도 아저씨가 그렇게 혼내시더라고요. 2번 찾아오면 너희 자식들 앞길 막아버리겠다. 그러면서요. 속 시원하게 말 잘했네. 저는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우리 양반이 그 말한다고 앞길 막힐 것 같으면 그것도 답 없는 인생이지. 근데 아저씨가 진짜 귀신인 줄 알고 도망가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나 보네.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 다 알 텐데. 그렇게 경비부장님 댁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친척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긴 했나 봐요. 그날 밤 집에 왔는데 몸살 기운이 다 오더라고요. 며칠 뒤 한참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회사 전화로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나야, 고모. 네.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 그쯤 해야 하지 않겠어? 네? 너희 아버지 귀신이 딱 붙어있는 게 영 기운이 별로더라. 회사가 앞으로도 잘 되려면 그 귀신부터 떼야 해. 왜요? 아버지 귀신 떼어내고 나면 다시 쳐들어오시게요? 우리 아버지가 경고하는 거 똑똑히 들으셨잖아요. 난 아직도 꿈을 꾼 건가 싶고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래. 우리 애들도 똑똑히 봤다고 하고 네 삼촌도 분명히 봤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굿자라는 집 알아볼 테니까. 고모, 나는 너를 위해서. 고모, 솔직히 저를 위해서 하신 거 없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고모가 맨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사실 저는 안 됐었어요.
그래도 저를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고모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자처럼 굴면서 아빠 재산 다 훔쳐가고 저는 찬밥 신세로 만드셨잖아요. 언제 저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이제 와서 이러시는 거 정말 아니죠? 그래, 오죽하면 네 아버지가 나타나 우리를 혼냈을까 싶다가도 결국 너 혼자잖아. 그건 그냥 귀신이야. 쫓아내고 회사 잘 건사해야지. 막말로 살아있는 피부치라곤 우리밖에 없잖니. 네 아버지 귀신 때문에 우리랑 연도 끊고 사는 게 말이 돼? 부모나 삼촌 식구들보다는 우리 아버지 귀신이랑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너 설마 진즉부터 봤었는데 모른 척 했었던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아, 왜 안 돼요? 막말로 우리 아버지 귀신은 적어도 내 돈은 안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산 사람이 무섭지. 너 지금 우리 들으라고 이러는 거지, 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이래? 너 잘됐다고 너만 잘났다는 거니? 다 고아된 너를 걷어줬던 우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숙사도 보내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인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지난 일을 덮어두는지는 생각 안 하세요? 뭐? 제가 왜 덮어두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순간 고모가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고모가 종종 저 밥 챙겨준다고 오셨던 거. 맛있는 간식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했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이었죠? 기억하는구나? 그럼요. 저도 고마운 건 다 기억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모랑 삼촌이 저를 걷어주신 시간은 고맙기보다는 악몽처럼 남아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도 나온 게 꼭 내 떠돌이 인생의 증거인 것만 같아서 아프기도 해요. 근데 제가 고아가 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원망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우리 귀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잘 퍼주고 살다 보면 다 나한테 온다고. 그럼 너 설마 우리한테 뭐라도 퍼줄 생각은 있는 거야? 제 돈은 이미 퍼줄 만큼 퍼준 것 같아서 이제는 마음만 퍼드리려고요. 그것도 저한텐 참 넘치게 버거운 일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무서우면 그날 도망치신 것처럼 그냥 도망가세요. 어머, 얘도 참 우리가 언제 도망쳤다고 모양 빠지게.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직후부터 이미 제 앞에선 모양 많이 빠지셨거든요. 더 빠지실 모양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결국 고모가 먼저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 후로는 고모나 삼촌에게 직접 연락 온 적이 없어요. 물론 직접 찾아오는 일도 없었고요. 경비부장님도 한 번씩 로비에 나와 집중적으로 확인하시는 눈치인데 정말 한 번도 안 나타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네가 혹시나 해서 슬쩍슬쩍 왔다 가는 건 아닌가 확인도 해봤는데 안 와? 안 올 거예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오더라도 아저씨 보고 주랭랑 치지 않을까요? 이제는 별 헛것이 다 보이는구나 하면서요. 우리 마누라 말이 맞는 것 같아. 찔리는 게 많은 거야. 그러니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치지. 그 사람들이 네 유산 떼어 먹고는 아닌 척 했어도 그런 데서 다 드러나는 거다. 아저씨 덕분에 진실도 다 밝혀지고 수월하게 해결 잘했잖아요. 수월하긴 무슨. 그 다음날 몸살 알았잖아. 맞다, 그날 저한테 따뜻한 차라고 보온병 가져다 주셨죠? 아, 우리 마누라가 챙겨다 주라고 하더라고. 상처를 들춰냈는데 어떻게 안 아프냐고. 난 아무것도 몰라. 우리 마누라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지. 저는 아저씨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뭘 어떻게 살아? 잘만 살았겠지. 잘난 놈이 뭐, 안 잘난 척 살기도 쉽지 않아.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네. 그 일이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곧 안 했지만 회사는 더 성장했고요. 고모랑 삼촌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일이 없는데 종종 저랑 같은 방을 썼던 친척 동생들이 연락해 오네요. 곧 결혼할 것 같다, 곧 졸업한다 그러면서 뭘 바라는 눈치인데 제가 굳이 더 묻지 않으니 말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 끊더라고요. 바로 옆에 고모나 삼촌이 있는 눈치였지만요. 저는 만난 지 3년 된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 중이에요. 경비부장님이 이제야 마음 편히 은퇴할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좀 더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뒤로는 꼭 우리 회사 수호신 같기도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많이 아쉽더라고요. 요즘도 시간 될 때는 아저씨랑 같이 밥도 먹고 일 끝나고는 술 한잔씩 해요. 특히 결혼을 계획 중인 요즘 결혼 선배이기도 한 아저씨한테 더 많은 걸 배워가는 중입니다.